연휴 첫날인 오늘 올여름 마지막 연휴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곳곳이 북적였습니다. 모레까지 공공시설이 무료로 개방되고 할인 행사가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기념비가 기단을 철거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옛 도심을 보행자와 대중교통 중심으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통대책과 시민동의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 귀향 등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가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여러 공공시설이 무료로 개방되고 할인 행사가 잇따랐는데요. 올여름 마지막 연휴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곳곳에서는 하루 종일 활기가 넘쳤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연휴 사흘 동안 무료로 개방된 자연휴양림.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신나게 물장구를 치며 더위를 저만치 날려보냅니다. 그냥 왔었는데 우연하게 또 이렇게 무료로 된다고 하니까 더 만족도가 더 높아요. 재밌네요. 애들도 더 재밌어하고 밥도 잘 먹고 애들도. 오늘 하루 무료인 전주동물원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그늘마다 자리를 펴고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여유로운 휴일을 즐깁니다. 되게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되게 조용하고 이렇게 그늘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예, 공기도 좋고. 연휴 기간 10% 안팎의 할인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 전통시장에도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뜻밖의 사흘 연휴에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은 상인들의 기대감이 적지 않습니다. 다른 때하고 틀리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고 이렇게 혜택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연휴 둘째 날인 내일은 정읍 물테마 유원지와 순창 강천산 국립공원 등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군산 선유 스카이라인과 무주 태권도원 등은 연휴 마지막 날인 모레까지 할인 행사를 갖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초등학교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기념비가 있는데요. 최근 독립기념비의 기단을 철거하고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단기 4278년, 그러니까 1945년 11월 15일에 세워진 독립기념비입니다. 해방 석 달 만에 세워진 이 기념비는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기념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념비의 기단은 원래 일왕의 사진을 올려놓고 참배를 강요하던 봉안전이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전주 시민들은 봉안전을 없애고 이 자리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일제의 식민지배 야욕을 억누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초등학교는 지난해 역사적 가치는 따져보지도 않은 채 원래 있던 기단을 허물었습니다. 기단이 낡고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전주문화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학교 측은 다시 원래 모양으로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100% 수용해가지고 옛날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해버렸어요. 옛날 모습을 그대로 그 크기, 그 모양 그대로 했다 이 말씀이죠. 저를 완전히 다시 하려고 하다가 앞으로 아픈 역사를 안 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할 때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하지만 이미 원형이 사라진 상황에서 굳이 일제의 봉안전 기단을 재현할 필요가 있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독립과 광복인지 또는 봉안전인지에 대한 주체의 혼동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독립에 대한 여망, 광복에 대한 행복이었던 것이지 봉안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원된 기단은 원래의 모습과도 다른 데다 독립기념비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기념비 일부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주먹구구식 철거와 복원이 이루어지면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독립기념비가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로 전북에서만 1조 8천억 원의 생산액이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자 전라북도가 정부의 지원책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수도권의 공장 신설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 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다며 정부의 새만금 공항과 항만 신설,
그리고 동서축 SOC 확충과 전북혁신도시 연구기능 확대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또 다른 시도와 함께 지방경제를 살리는 공동 대응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옛 도심을 대중교통과 보행자 중심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 도심의 활성화를 돕자는 건데 교통량 분산과 시민 동의 등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바로 옆에 있는 풍남문입니다. 전주시가 이곳에서 전라 가명터를 거쳐 객사까지 500m 구간을 걷기 편한 보행자 중심의 역사 문화거리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인도를 따로 넓게 조성하고 필요에 따라 차량 통행 제한도 검토합니다. 차량과 보행이 공용되는 그런 거리로 이용되고 있는데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 차량보다는 보행자가 편안한 도로로 만들 계획입니다. 보행 중심 예정 거리와 나란히 있는 왕복 4차로의 8달로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동 성당에서 충경로 내거리 구간을 인도를 넓히고 차로는 줄여 시내버스만 오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전주시는 이 같은 두 가지 사업을 통해 한옥마을 관광객 등을 옛 도심으로 끌어들여 침체된 옛 도심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과제는 교통량의 효율적인 분산입니다. 실제로 시장 상인들이 차량 통제로 매출 하락을 걱정하면서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올해 예정된 시범 사업이 늦춰졌습니다. 국토부 계획이 2016년도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이 마치게 되면 2017년 정도 시행 계획을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의견 수렴을 거쳐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옛 도심을 보행자와 대중교통 중심으로 만드는 사업은 교통대책과 함께 시민소통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가 20대 총선에 요구할 공약을 발굴합니다. 전주시는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산업과 융복합 산업 분야에서 국가 예산 지원이 가능한 500억 원 이상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발굴된 사업을 오는 11월 각 정당에 전달해 내년 총선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익산 송악지구 전원마을 조성 사업이 2년째 겉돌고 있습니다. 익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는 지난 2013년 공공기관 주도형 사업으로 추진한 송악지구 전원마을 조성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민간 사업으로 바뀐 뒤 세 차례 민간 사업자 공모를 실시했지만 아직까지 참여 업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80년대부터 들어선 축산단지가 서부권 지역의 악취 진원지로 지목받자 축산단지를 이전하고 전원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 문화계에서도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공연과 전시가 다채롭습니다.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 귀향과 독립지사의 정신을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도 열립니다. 문화가 소식 송창용 기자입니다. 1945년 8월 중국 간도의 위안소에도 조국이 해방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온 봉기와 금주, 순이도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지만 몸과 마음에 남은 깊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실제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연극 귀향은 해방 이후에도 차마 고향으로 갈 수 없었던 할머니들의 아픔을 현실감 있게 담아냈습니다. 해방이 됐으니까 전부 다 행복한 마음으로 귀향하길, 고향에 돌아가길 다 기다릴 것 같은데 대부분의 할머니들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거가 있는데 그걸 조금 더 관객들한테 조금 더 그 아픔을 조금 더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굵은 붓글씨로 써내려간 인내. 안중근 의사가 여순 감옥에서 남긴 서예 작품입니다. 김구 선생이 쓴 사필 규정은 독립투사의 기계가 느껴집니다. 1940년대 일본군이 사용한 지도에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은 색으로 표시돼 나라 잃은 서름을 보여줍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도산 안창호와 만해 한용운 등 애국지사들이 남긴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애국지사님들의 작품과 서예 작품을 통해서 그분들의 뜻을 다시 한번 새기는 마음으로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국립무형유산원은 독립운동가의 일대기를 담은 창작 판소리 14가를 무대에 올립니다. 정수님, 왕기석, 김민영 명창이 각각 안중근, 김구, 유관순 14가를 선보이고 어린이 합창단이 독립군가를 부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학원 운영 행태를 관리하는 학원자율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특정 학교의 합격을 홍보하는 학원의 현수막이 규제를 받게 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북 학원 설립 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학원 운영 사항에 대한 지도와 자료조사 등 각종 관리 활동과 불법 운영 학원에 대한 감독 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도민이 16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은 18개 공공도서관의 지난해 이용자 수는 160만 2천여 명이며 월 평균 13만 명이 도서관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이 찾은 도서관은 전북교육문화회관으로 지난해 대출된 도서는 68만 권입니다.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초제조기업 성장자금이나 고성장 기업 전용자금, 청년 전용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창업 후에 소득세, 법인세 등이 일정 기간 감면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정책자금 우대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전라북도 기계식 주차장의 비율이 40.1%로 세종시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에는 307곳의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돼 이 가운데 123곳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수입 품종이 대부분이던 딸기밭에서 국산 품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고하와 열하, 장하 등 국산 품종 딸기가 보급돼 지난해 국산 여름딸기 점유율이 30%를 기록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국산 딸기 품종을 계속 육성하면 2017년에 점유율이 5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전주시 금상동 동전주 나들목 부근에서 31살 하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3m 아래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하 씨 등 3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등 내륙 지역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드라이빙을 향해 Next Innovation K5. 누구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죠.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감지하는 교차로 충돌 방지 시스템 현대모비스. 이상으로 JT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